예, 추세 분석 2주차 만에, 그러니까 6번째 강의 만에 이평선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아시게 된 겁니다. 뭐 깊게 아시게 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조금 알게 되신 거고요. 오늘은 조금 더 좀 스피드하게 진행을 해드려서 오늘 제 교육 목적은 이평선을 통해서 아주 심도 있게 비법까지 노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평선을 통해서 어떠한 전략을 잡을 수 있는지 또 이평선의 심화적인 교육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요. 매번 강조드리죠. 복습만이 살 길입니다. 캔들 배우실 때도 아주 지겹게 복습하셨는데 이평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초되는 부분부터 해서 복습도 들어갈 테니까요. 지겹더라도 또 너무 쉽다고 생각하시더라도 등에시하지 마시고 자세히 보셔가지고 꼭 여러분들의 자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이평선 기초 자료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매번 말씀드리죠. 여기서 똑같습니다. 중요한 거 뭐다고요? 주식에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다.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에너지를 여러분들 원하시죠? 그 힘을 원하신다면 이평선 제대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 분석의 3대 요소 뭐라고요? 캔들, 이평선, 거래량이다. 이 거래량은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캔들하고 이평선만 배우시면은 완벽하게 여러분들 시장에서 이겨나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힘드시더라도 자신감 가지시고요.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볼 텐데요. 각 거래일별의 종가의 산수 평균 귀가 아프시도록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연결할 선이다. 이것을 이해하셔야만 이평선의 기울기 부분을 예측할 수 있다. 그것을 예측해야만 우리가 매매 전략을 완벽하게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아시라는 거예요. 5거래일이다. 그럼 신세계인데 이 5거래일 동안에 종가를 전부 더해서 다시 5로 나눠주면 뭐가 돼요? 5거래일의 평균 종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이평선에 대한 개념은요,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걸로 숙지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복습 들어갈 부분, 뭐죠? 우리가 배운 부분이잖아요. 어떤 부분? 61선하고 121선 부분. 그죠? 5일선, 21선은 벌써 이제 복습을 다 끝냈고, 61선, 121선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화면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놓고 보시죠. 60일 이동평균선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급선이다. 기관 외국인. 여러분들 기관 외국인 너무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다만 문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여러분들이 안 쫓아하세요. 힘드시다고 안 쫓아하셔. 그런데 그렇게 힘드시면 60일선만 놓고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이해할 수 있다. 121선은 윤정부가 뭐라고 강조드렸어요?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설정하실 때의 기준이 된다. 예? 5일선과 21선 알려드리고 이걸로 매매하시면 큰 수익 납니다. 해서 맥점도 다 잡아드렸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냥 매일 단타만 치시려고 그래요. 단타만 하셔서 수익이 계속 복리로 늘어날 것 같으면 누가 주식을 안 한다는 겁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단기 수익이 자꾸 나다 보면은 비중 조절 안 하고 자꾸 비중 확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121선. 그래서 60일선과 121선. 오늘 심도 있게 복습을 할 테니까요. 어찌 보면 마지막 복습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졸리시더라도 눈 크게 뜨시고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60일선부터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현대중공업의 일봉 차트입니다. 약 11개월 동안에 67.69% 하락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매매 포인트 잡을 때 어떻게 잡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60일선이 하향 이탈되면은 어떤 이평선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하향 이탈되면은 관심권에서 벗겨내자. 특히 여기서는 그나마 여기서는 살짝 상향 부분도 있고 옆으로 뉘어져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깨져 내려갔죠. 이격까지 벌어지면은 이건 좀 과도하게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고 들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 차익 실현을 내시면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거 한번 올라갈 거다 기대를 하고 여기서 그냥 밀려 떨어질 때 손실폭을 확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기준만 잡죠. 오늘은 기준만 딱 잡죠.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이에요. 이평선이 특히 중기 60일 오늘 공부하는 거니까 60일 이평선을 주가가 하향 돌파할 때 1입니다. 하향 돌파할 때 1,
두 번째, 60일 추세선이 60일 선의 기울기라고 할게요. 추세선이라고 하면 좀 혼동이 오실 수 있으니까 60일 선의 기울기가 하향 추세일 때 이 두 가지에서는 절대적으로 관심을 갖지 말자입니다. 우리 캔들 공부하면서 승리하신 게 뭐예요? 네? 별 2개짜리 이하는 관심도 안 가졌죠. 3개짜리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수업 받고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 상한가 다 잡아내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평선 기울기가 이렇게 깨져 내려가는데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또 추세 라인 쭉 그려가지고 이 추세 부분에 대해서 저항 나오면 내가 정리하고 말지. 뭘 정리하고 말아요. 올라가는 종목 차익 실현하기도 바쁜데. 그러죠? 그러니까 60일선부터는 20일선하고는 또 틀립니다. 60일선에서부터는 최소 하향이 되면 특히 기울기가 기울어지면 최소 3개월 이상은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왜? 그만큼 이 기울기가 쉽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하향됐을 때는 관심권에서 아예 배제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메디톡스 자주 나옵니다. 메디톡스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러한 종목을 보여드리고 이러한 종목에서 전략을 수립해 드려야만 여러분들이 잡아내실 거 아니에요. 대응점을. 자,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이 60일선 기준이에요. 하향되고 있죠. 하향되고 있어요. 그 밑에서 주가가 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초록색, 빨간색, 뭐라 그랬어요? 빨간색 5일선, 초록색 20일선, 황토색 60일선, 검정색 120일선. 이거 윤정도하고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밑에 다 내려와 있죠. 이걸 왜 매매를 하시냐는 거예요. 이런 거를. 위에 놓여져 있는 것도 매매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이런 구간에서는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이 돌려지는 시점. 그러면 단기 매매는 5일선과 20일선에서 단기 매매를 기준을 잡으실 수 있어요. 예? 20일선 기준에서. 그런데 이 기준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중요한 거.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분석을 해서 펀더멘털 분석을 하고 기본적인 분석을 해서 포트폴리오로 설정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121선도 놓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60일선 기준에서의 경기 동향 그리고 그 종목 분석 수급 라인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기 매매도 좋지만은요. 단기 매매 이건 쭉 상승해 왔기 때문에 20일선에서의 단기 매매도 충분했습니다. 다만 60일선을 기준을 잡고 간다면은 내 포트 종목, 그러니까 중기 이평선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포트 설정하기 좋다는 거예요. 내 포트 종목 같은 경우에 안정적으로 비중 조절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중요한 부분은 포트 부분에 대해서는 121선에서 또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기울기라는 거예요. 기울기. 그럼 6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기울기를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 것인가? 어디서부터 움직여요? 여기서 움직이죠. 그럼 이 기준이 뭡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뉘어져 있던 이평선, 약간의 하락 방향성이었던 이평선이 어느 정도 눕혀집니다. 왜? 60일선은 이 3개월의 이평선의 평균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갑자기 또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오면 여기서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의 뭐가 되죠? 평균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이평선에 주가가 위에 놓여져 있으면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 당연히 끌려 올라온다는 거예요. 당연히. 공부했잖아요. 이평선이나 기술적 지표의 가장 큰 맹점이 뭡니까? 맹점이라고 그랬어요. 안 좋은 점.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점은 후행성이라는 겁니다. 후행성 때문에 보조지표를 같이 놓고 봐요. 우리도 나중에 보조지표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같이 놓고 볼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보조지표를 배우시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를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한다면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다시 보세요. 121선의 기준, 60일선의 기준에서 이 이평선의 기울기가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1개월, 2개월, 3개월이지 않습니까? 60거래일이면.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가 그래서 여기 주가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단가니까 이평선이. 그죠? 근데 여기서 급격히 올라오다 보니까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울기는 돌파되겠죠. 돌려지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급락이 아니라 횡보. 다른 이평선 무시하고요. 횡보 내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오면은 1개월, 2개월, 3개월에서 이 평균 단가 아닙니까? 여기 평균 단가. 그죠? 그래서 이 평균 단가라는 거, 그 단순한 것만 제발 좀 이해하시고 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냥 평균 단가만 생각하시면 맞다 하시는데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뭐지? 생각하죠. 근데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적용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다 보면, 아, 이게 언제쯤 바뀌는구나. 그래? 상승 추세로 전환해야 돼? 아, 그럼 저기서 맥점을 잡아야겠구나. 단기 이평이 이렇게 됐어? 아, 들어갈 수 있겠구나. 왜? 밀리더라도 중기 이평이 지지 형성이 되니까. 근데 그 중기 이평을 누가 설정한다고요? 시가총액 대형주의 경우 1조 이상 173개의 종목. 그 종목 누가? 외국인과 기관이 대부분 전부 이평선을 형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 121 이평이에요. 122평인데 한 종목을 두 개로 나눠서 보여드립니다. 121 이평만 보여드리고 같이 또 단기 이평 다 보여드릴 텐데 이 부분은 포트폴리오 편입하시기 좋다라고 그랬죠? 121 이평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다가 꺾여버립니다. 왜? 급격히 내려오는데 반등도 약하고 이 이평선 밑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 볼 필요 없어요. NC소프트 자체 분석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왜? 이 종목이 현재 주가 기준에서는 대략 4조 7천억 정도 합니다. 4조 7천억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매매해서 이평선이 바뀌질 않아요. 그렇다면 외국인 기관에 의해서 종목이 움직입니다. 근데 뭐 한두 달, 1, 2년 움직일 종목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수급이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 수급은 60일선에도 표출이 될 거고요. 어찌됐건 이 121선에서 업황을 기준으로 한동안 NC소프트가 안 좋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에서는 121선 이하에서만 거래를 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좋다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이 구간이 어디예요? 작년 10월 초순입니다. 작년 10월 초순. 여기에서부터 돌리는데 이때만 해도 M&A 설이 불거질 때가 아니에요. 어떤 게 불거지죠? 이때만 하더라도 M&A 설보다는 2015년 실적에 대한 부분이 불거져 있을 때입니다. 어찌됐건 그러한 부분, 앞으로 실적이 개선되겠다라는 그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돌려집니다. 그러면 장기 이평이 하락인데 내가 펀드멘털 분석에서 좋아. 야, 좋은데 언제 들어가야 될까? 나만 좋다고 해서 주가 가느냐? 안 가요.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라 그랬죠? 급반등이 나오거나 혹은 이평선 위에서 움직임을 줘야 된다. 그래야만 어떻게 됩니까? 121선이면은 여기 기준이면요. 여기까지 6개월 동안의 평균 주가란 말입니다. 6개월 동안의 평균 주가. 이게 위에서 움직여줘야 이평선의 기울기가 돌려지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포트를 편입한다 했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올라갔다고 이게 포트 설정을 할 수 있느냐? 아니죠. 이건 단기 매매는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단기 이평이 전부 뚫고 올라왔을 테니까. 다만 내 중장기 포트로 완벽하게 넣을 수 있는 구간은 돌리는 구간 여기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눈여겨보시는데 여기에서 눈여겨보시는데 이만큼 올라왔어. 올라왔는데 편입할 수 있어요? 올라왔는데? 그럼 안 되죠. 윤정도 나쁜 사람이죠. 이거를 아무 때나 여기서 이렇게 했으니까 들어가라. 후행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편입을 할 수 있었냐?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단기 공략은 돼도. 그러면 기울기가 이제 돌린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이평선 위에 있으니까 언제 편입이에요? 언제 편입이기는 지난번에 우리가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배웠죠? 주도주란 해가지고 배웠어요. 주도주란. 그래갖고 외국인 기관 수급, 개인 수급까지 배웠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이때,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이때 끌려 올라올 때 어떻게 됐냐면 개인들만 물량을 죽어라고 뺏겼습니다. 얼마? 7%대의 물량을 뺏겼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약 3천억 원에 가까운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에게 뺏겼죠. 그러면서 돌려진 거예요. 평균 단가가 대략 그 당시 기준으로 17만 5천 원 수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배운 거긴 하지만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어떻게 됐어요? 기울기가 돌려졌죠? 돌려진 상태에서 꺾여져 내려오는데 절반 수준의 조정을 줍니다. 여기 어떻게 됐어요? 우리 지지라인 배웠잖아요. 지지라인. 예? 지지라인 안 배웠어요? 지지라인이니까 여기 꼬리 안 보이시죠? 교육자료를 다운받으셔야 돼요. 지지라인으로 밀려 내려왔을 때 이럴 때는 완벽한 매수 구간입니다. 얼마였어요? 이게 17만 5천 원. 프리미엄 조금 주더라도 18만 원대 편입 가능. 그리고 나서 23만 원 라인까지 올라왔을 때 단기 구간이에요. 단기 구간 올라왔을 때 단기 차익 실현 혹은 비중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2평 같이 놓고 보죠. 뒷부분에 오늘도 설명을 드릴 내용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배열이 역배열이죠? 예? 아직 안 배웠다고요? 조금 있으면 배울 겁니다. 역배열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평선이 다 단기 이평선이 뚫고 올라가고 다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서 시세가 표출이 됐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뒷부분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배열 자체가 정배열로 놓여지고 이평선 자체가 전부 윗방향으로 올라섰다. 무슨 얘기다? 포트폴리오를 한번 121선 기준에서 잘 편입을 해서 넣게 되면은 뭐가 무섭습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내 포트 분석 다 끝나서 다 편입을 했는데 주가가 지금 눌려있고 못 가? 그럼 못 가면 이평선이 응집이 되겠죠? 응집되는 걸 뿐이지 추세가 바뀌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121선 기준에서 상승 추세 그 구간에서 시어가이가 나온다 할지라도 포트에 편입이 되고 난 이후에는 큰 시세가 날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복습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그만큼 이평선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잘 복습을 하시고요. 이 내용 전혀 모르시겠다, 기억 못 하시겠다 하시면은 자료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지금 첨삭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